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린 부분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보이는 부분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삼각수렴에 대한 이 크기만큼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 위로 4%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서 그 상승분만큼 나와서 저항을 받을 때는 결국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채널,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든 채널이든 어떤 그 크기만큼 상승이 나오고 저항을 받았을 때는 그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한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면서 결국에 양봉으로 좀 이 형태를, 그러니까 양봉으로 일봉을 마감을 해줬는데요. 지금 제가 보이는 부분, 여기까지가 어제 내용이고요. 이제 보이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관점은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밑으로 빠져서 하락 패턴을 형성을 할 거다.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패턴, 하락 패턴으로 형성을 하면서 하락세를 더 빠르게 0.38에서 0.4까지 하락을 만들 거다라는 게 제 관점인데요. 현재 단기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하락한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탈이 나오고 다시 그 구간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다시 그 이탈, 그리고 다시 되돌림. 보시면은 기울기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되돌림, 갭 메우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울기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울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약화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차트에 힘이 빠지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차트에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비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울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차트가 좀 많이 지저분한데요.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일봉 밑에서 올라왔던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는데요. 해당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 과정, 해당 저항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해당 구간에서 처음에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올라간 모습, 그리고 그 구간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추세가 급격히 기울기가 약화가 됐습니다. 제가 기울기가 약화가 되면 결국에 밑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지금 비트 결국에 하락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마지막 상승 추세입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약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 추세에서 결국 이탈 이후에 계속 지금 이렇게 빠진 이후에 V자로 좀 반등하면서 계속 좀 도전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뚫으려고 리테스트죠.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결국에는 이런 리테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계속 이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죠. 저는 결국에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라는 게 일단 비트 제 관점이고요. 리테스트의 중요성은 리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비트의 하락이 결국에는 제 관점은 이 추세까지 22점 중후반에서 23K 구간까지는 빠져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관점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열려있다 계속 좀 표현을 해드립니다. 지금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에 위에서 만들어냈던 추세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밑으로 14%, 15% 정도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플도 동반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동반 하락을 할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시간 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상승수렴에 대한 크기만큼 나왔기 때문에, 크기만큼 나왔고 저항을 받았을 때는 지금 더 밑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그림이죠. 나왔을 때는 결국에 빠지는 그림이 나와서 상승수렴 안으로 들어와서 하락 패턴으로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지금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쌍봉으로 내려갈 형태, 쌍봉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삼각수렴에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 하락 패턴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비트 좀 말씀드렸죠. 비트도 이 추세,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일봉에서의 아주 중요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이탈이 나오고 해당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세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여기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반등이 나와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강력한 하락 요소 리테스트가 있었고 제가 아까 글씨가 좀 지저분해서 지웠는데요. 삼각수렴 이탈분에 대한 갭이 메어진 이 추세도 아직 터치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버티고 있는 이때보다 훨씬 강한 강력한 하락 요소들을 위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요소를 아직 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0.38달러, 0.4달러까지의 하락이 여전히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탈한 추세의 다음 추세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나왔던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 추세 0.38에서 0.4까지 좀 빠진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0.4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 추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제 관점 여전히 지금 행보하는 모습이다. 이 위에서 결국에는 행보하는 모습이고 길기가 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세가 빠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삼각수렴에 대한 하단부 이탈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비트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한 현재 리테스트 과정이 거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삼각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8월 14일의 영상, 8월 14일 영상에 제가 남겨드렸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밑으로 강하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하지만 이 삼각수렴은 단기 삼각수렴의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급락을 봤던 이런 빅쇼트를 봤던 이유는 그 위에서의 모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헤드앤숄더에 대한 넥라인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멀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리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헤드앤숄더 크기만큼 빠지고 리테스트 과정 만들어냈던 구간까지 반등 이후 약반등 이후에 다시 밑으로 강하게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다. 위에서 강력한 하락 패턴이 버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도 빅쇼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이랑 흡사한 부분이 결국에는 리테스트가 거쳐졌죠. 강력한 하락 요소입니다. 강력한 하락 요소가 거쳐지고 이런 식의 상승 힙소에 대한 만약에 이제 하락 패턴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의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결국에는 저는 하락 패턴을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구간에서 저항 그리고 기울기의 감소 그리고 강력한 하락 요소들에 대한 위협도 하지 못했다. 하락 요소를 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여전히 관점 매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